첩첩산 중 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비경을 만드는 곳. 어느 곳보다 봄이 더디게 오고 오래도록 겨울이 머무는 정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떻게든 떠나고 싶은 곳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결국은 돌아오고야 마는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 고향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문득 여기에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정선에서 자신만의 아라리 가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정선 5일장은 늘 정선의 맛과 고향의 향취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관광객이 한 해 18만 명이 넘는다니 그럴만도 하죠. 하지만 전체 인구가 3만 4천 명이 채 안 되는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합니다. 삶을 바꾸는 방법은 사는 곳을 바꾸는 거라고 했던가요? 김광진 씨는 11년 전 어느 봄 고향 정선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 DMO 사업단의 사무국장 김광진입니다. 정선이 고향이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대학을 가면서 이제 정선을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대전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고 군대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2013년도에 다시 이제 귀향을 한 케이스죠. 현재 그의 직함은 정선 DMO 사업단 사무국장. 관광을 통해 정선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DMO는 사실은 관광들의 사업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 활동을 했다면은 DMO는 이제 조직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내고 또 관광과 관련된 어떤 군에다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아리랑을 다시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리메이크해서 관광객들에게 정선 아리랑의 훌륭한 우수성도 알려주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골목길도 조성을 하고 사업체도 발굴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선 아리랑을 주제로 문화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정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도 내려와서 첫 번째 관광업을 한 게 저거 이제 민박업을 했어요. 농어촌 민박업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정선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도 하고 저도 좀 지식을 쌓게 되고 그러니까 민박업과 같이 시작을 했던 게 정선 홍보 마케팅업을 좀 같이 했었어요. 보기 드문 청년이 고향에 돌아오니 마을 주민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체험마을로 성공시키면서 소질과 재미를 발견하고 관광둘의 PD로 직업 전환을 했답니다. 열정이 많아서일까요? 연달아서 주민 사업체를 발굴하고 성공시키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정선군청과 아리랑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정선의 또 다른 다양한 기관들하고 저희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또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저희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 DMO라는 일이 사실 지역 관광과 관련된 일을 두루두루 아우르다 보니까 제가 지역의 주요 행사 이를테면 지역 축제 일도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퇴근 시간은 사실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었고요. 정선 내려와서는 월화수목 금금금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선의 봄을 알리는 축제, 동강 할미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광진 사무국장도 올해 처음 청년 기획자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4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 어떤 소규모 축제에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뭐 이로 인해서 좀 지역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함께 이렇게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또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면서 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정선의 어떤 관광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참여한다는 데 좀 의미를 두고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풍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는 게 인생이죠. 익숙하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고향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민경 씨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도 김광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에서 웅기석을 활용한 주얼리, 생활용품, 정선의 기념품을 만들고 있는 이민경입니다. 아버지 취미가 수석 모으기셨거든요. 그래서 강 따라 물 따라 온 것이 정선이었고, 정선에서 웅기석을 보시고 무늬가 너무 예뻐서 그 무늬에 매료돼서 이제 웅기석 광산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웅기석을 하고 있습니다. 운기석은 수억 년 전 바다였던 정선 땅이 용기하면서 생겨난 특별한 천연 광물입니다. 그야말로 시간의 결정체인 셈이죠. 운기석에 빠져 정선에 정착하겠다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특별한 선물을 아름답게 지켜내고 싶습니다. 정선이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석탄뿐만 아니라 여러 광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웅기석은 하나였고, 한참 이제 성업이었던 거죠. 광산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수입 대리석에 또 밀리기도 하고, 단가 경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이제 광산들이 좀 폐업한 광산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런 위기를 좀 여러 번 맞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웅기석 광산을 끝까지 운영을 하면서 정선을 대표하는 광산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정선을 대표하는 광물질로 좀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 집은 운기석으로 지은 하나밖에 없는 돌집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버려둘 수 없어 하던 일을 뒤로 하고 운기석에 매달렸습니다. 운기석 덕분에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다 해난 일인데 애들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하면 잘했는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러면 누가 이걸 또 받아서 하겠어요. 일하면서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그런 생각하면 저희 마음도 또 울컥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특해요, 애들이. 기특하고. 지금은 정선의 관광상품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골살이의 가장 큰 숙제는 역시 밥벌이. 민경 씨 남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웅기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6, 7년 된 것 같아요.
6, 7년 전에 그러니까 집이 좀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그 정선 지역에 있는 청년몰에 이제 입점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시장 자판에서 이제 직접 다 하나하나 굿을 깨워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옹기석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의 그 이제 PD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협동조합 법인 설립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죠. 용기와 응원이 시급했던 남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당시 관광두레 PD로 주민 사업체를 찾던 김광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PD님하고 이제 만남이 처음에는 정말 그냥 인스타에서 이렇게 친구로 하트 눌러주는 친구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그 매장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뭔지 모르게 그런 좀 신뢰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꼭 이거를 성공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스타 주민 업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특별 지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판로 개척은 물론 홍보 마케팅, 맞춤형 교육까지 사업의 안정을 위해 확실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지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거는 문이 닫혀져 있는 가게들이 되게 많았어요. 비어있는 상가들이. 근데 지금은 공실률이 없고 2023년도 기준 정선 2개 읍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연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밥집도 열고 또 카페도 열고 뭐도 열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매력적인 자원이 지역에 힘이 되길 바라는 김광진 사무국장의 큰 그림과 운기석으로 자신과 정선에 생기를 더하려는 민경 씨의 열정이 더해지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경 씨는 이제 또 다른 내일을 향해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얼리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운영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체 이제 100% 자체 생산으로 해서 저희의 이제 최종 목표는 옹기석 광산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정선시장에서 자란 용하 씨는 김광진 사무국장이 정선 DMO 사업을 하며 만난 청년 사업가입니다. 용하 씨는 3년 전 고향 정선에 돌아왔습니다. 인생 2라운드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당찬 각오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로컬 향토 음식점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90년대생 청년 사장 손용하라고 합니다. 어릴 때 정선의 건물이 다 커 보였거든요, 엄청. 근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아, 건물들이 이렇게 낮았구나. 이제 그게 이제 좀 인상이 제일 깊었고요. 도시랑 비교하면은 문화 혜택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비교만 하지 않으면 여기도 너무 맘 편히 경쟁력 있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 없는 청년에게 고향의 추억과 사람, 그리고 평범한 일상은 모두 사업의 영감이 되고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힘은 자신을 키워준 시장 골목과 할머니의 녹두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아예 독립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이제 직장 생활까지 이제 계속 이제 혼자 살았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정선을 떠나게 됐고요. 노력해서 이제 제가 정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걸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할머니한테 배운 녹두전으로 그것만 팔고 살아도 저 하나쯤은 이제 건사할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용기 내어 돌아왔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녹두전을 팔아오신 할머니는 반대가 심하셨다고 해요.
손주가 고생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크셨던 거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요리 스승입니다. 처음에 내가 반대했어요. 예, 그 제주도서 저 직장을 좋은 걸 놔두고 왜 요 식당을 하려 하느냐. 이러니까 지는 젊어서 뭐 한번 망해봐도 젊어서 망해봐야지 늙으면 못한다고. 한번 할머니 빈대떡을 한번 배워가지고 빈대떡집을 차려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네가 그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채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곡물이 배합된 할머니의 깔끔하고 담백한 녹두전을 재해석했습니다. 전통적인 녹두전에 젊은이들의 취향이 담긴 용아 씨의 신세대 녹두전은 제법 인기가 많습니다. 느리지만 묵묵히 외로운 시간을 견뎌온 덕분입니다. 자영업을 처음 접해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홀로 하루 종일 장사 준비, 장사 마무리 청소, 또 장사 준비, 하루 종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좀 외로운 시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요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여기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고려해서 나가시는 순간까지 이제 좋은 기억을 가지실 수 있도록 좋은 가치를 선사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또 다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밤이 없는 인생은 없는 법이죠. DMO 사업단과 김광진 사무국장을 만나면서 막연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정년 청년 없습니다. 뭐 심각할 지경이죠.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를 리딩해줄, 그러니까 저의 멘토 역할을 해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지역자원 조사도 제가 다 하고 분석도 제가 다 하고 이런 역할을 다 했는데 그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 동생들이, 후배들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때 나를 버팀목 삼아서 갔으면 좋겠다. 든든한 선배를 만나고 꿈을 나누면서 새로운 날들을 맞고 있는데요. 용아 씨 덕분에 골목이 환해졌다는 말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고향이 오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정선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제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었을 텐데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인지 회사를 다녀야 될 사람인지 많이 궁금했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까 저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드릴 때 기쁘더라고요. 웃으면서 응대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기쁘고 재밌어요. 요즘 정선 곳곳에선 매주 토요일 떠들썩한 아리랑 잔칫날이 펼쳐집니다. 아라리에 흠뻑 빠진 김광진 사무국장이 벌인 일입니다. 정선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정선하면 전 아리랑이었거든요. 아리랑. 근데 왜 아리랑자 말고는 아리랑과 관련된 게 뭐가 있지? 아, 내가 듣기만 해도 아, 나는 아리랑에도 고장 정선에 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더 많은 컨텐츠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곳에선 흔하디 흔한 게 아라리 가락이지만 그래서 뒤로 밀리고 쉽게 잊혀지는 게 아쉬웠답니다. 평범한 일상 공간에 아라리 가락으로 표정을 그려놓고 골목골목 소소한 의미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과 DMO 사무국을 구성하고 정선 아리랑 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아리랑 마을 조성 사업은 저희가 아리랑 컨텐츠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마을을 한번 만들어가는 거죠. 그 마을을 만드는 거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예쁘게 꾸미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아리랑을 재해석해서 아리랑 가사에 있는 컨텐츠를 끌어내서 음식이나 어떤 공연이나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 아라리를 매개로 공연과 음식, 흥겨움이 있는 잔칫날처럼 많은 이들이 찾는 정선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의 관광 추진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DMO의 어떤 역량을 더 강화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만은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정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꿈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어느새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나무처럼 세 사람은 오늘도 묵묵히 새로운 계절을 지나는 중입니다. 이제는 정선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뭔가 경제적이든 아니면 정선 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려고 지금 잠만 자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있어서 만약에 미래에 나한테 지금은 이제 제가 부끄러운 모습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 스타트업 사업체들도 사업이 잘 돼서 좀 웃는 얼굴이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이 지역, 이 마을 주민분들도 좀 더 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DMO 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선군 지금 34,000명 되는 주민들이 DMO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서 DMO가 뭐 행사를 할 때 나와서 박수 쳐주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걸음이 되는 것처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없는 법이죠. 정선의 시간은 이들을 키웠고 오늘의 그들은 정선에서 다시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꿈은 여전히 길 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선의 가르침과 사랑을 자신만의 가락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들의 정선 아라리. 행복한 정선살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아닐까요? 정선 아리랑 역시 아리랑의 본고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움직이면 10년 후면은 아마 이 아리랑 콘텐츠 하나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정선이 저는 어떤 면에서 되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도시에는 많은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근데 정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제 남들이 했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 일에 내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제가 꼭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선례가 되고 싶어요.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옆에서 또 많이 더 기뻐해 주시고 슬픈 날은 저보다 더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아리랑의 어떤 옛날 아리랑처럼 느린 그런 재미없는 정선이 아니라는 거. 정선도 되게 다이나믹하고 먹을 것도 되게 많이 있고 놀이 문화도 되게 다양하고 잘 알아간다면은 재미없는 정선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와 재미있는 어떤 소소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